농바의 고개는 박적골에서 송도까지 사이에 있는 4개의 고개 중 마지막 고개였다. 20리를 걸어온 8살 먹은 계집애의 눈에 고개는 마치 직립해 있는 것처럼 몰인정해 보였다. 나는 타박타박 쉬지 않고 걸었다. 양손을 엄마와 할머니가 잡고 있었다. 내 걸음걸이가 지쳐 보일 때면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 눈을 맞추고는 양쪽에서 내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번쩍 들어 올려서 그네 태우듯이 대롱대롱 흔들면서 몇 발자국 종종 걸음을 치고 나서 내려놓아주곤 했다. 무거운 짐을 인 두 분에겐 그것이 힘겨운 일이었겠지만 나는 그동안이 너무 짧아 번번이 아쉬웠다. 나는 미지의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파른 고개를 오르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한 공포감과 속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고개의 정상에 섰다. 봐라, 송도다, 대처다. 내가 최초로 만난 대처는 크기보다는 눈부셨다. 과부가 된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오빠를 데리고 서울에 살고 있었다. 조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쳐야겠다는 이유로 나도 서울로 데려가던 차였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엄마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대궐의 안주인처럼 우러러배었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근소근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이사시가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 입고 뾰족구도 신고 한도 받고 들고 다닌단다. 내가 희사시감이 한도박구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찻간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 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희사시감이, 저기 저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박구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가며 열성스럽게 신녀석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단 다홍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말락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 구름이 달린 노랑 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 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어둑해질 무렵 경성역에 내렸다. 엄마는 할머니가 여다 준 짐까지 합해서 3개나 되는 보따리를 이고 들고 구름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정신없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지게꾼이 우르르 몰려왔다. 어떤 지게꾼은 엄마한테서 막 짐을 뺏으려고 했다. 엄마는 집이 바로 저기라고 턱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면서 지게꾼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의 포위를 뚫었다. 엄마는 그중 제일 늑수구레한 지게꾼과 흥정을 끝내고 우리가 살 동네로 향하는데 꼬불꼬불한 골목길은 너절하고 끝이 없이 험했고 집들은 아무렇게나 밀집되어 있었다. 여긴 서울에서도 문밖이라며 오빠가 성공할 때까지만 여기서 고생하면 된다고 엄마는 말했지만 갑자기 나는 거렁뱅으로 전락한 것처럼 서럽고 비참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상잣값을 쏟아놓은 것 같은 집들 중에 하나나마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였다. 그 동네에도 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의 문간방에 엄마는 새들어 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도 다소곳한 채로 또박또박 할 말을 다 하던 엄마가 주인집 식구라면 코 흘리기까지도 두려워하고 굽실대는 것이었다. 주인집이 무서워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도 못하는 생활이 시작됐다. 엄마는 아침부터 나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다.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멀리 가지 말라는 주의 빼고는 모두 안집하고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새빵살이의 법도에 관해서였다.
주인집 애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놀지 말아라. 걔가 먼저 놀자고 하면 놀아주되 이쪽에서 먼저 놀자고 해서는 안 된다. 주인집 애하고 싸우면 안 된다. 걔가 먼저 때리면 잘못한 거 없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한다. 주인집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주인집 애가 군것질을 할 때도 쳐다봤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운 엄마의 주문을 순순히 다 들어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군것질에 맞들린 나는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사다 실수로 단지 뚜껑을 깼다. 그 일 때문에 엄마는 사탕 가게 주인과 소동을 벌여야 했고, 오빠는 군것질로 엄마를 고생하게 하는 나의 종아리를 때렸다.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가난한 땜장이 딸과 어울려 다니며 서로의 성기를 그리는 장난을 치고 거기다 안집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았다. 그걸 본 집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건 제 동생 것이 아니에요. 제 동생은 영문을 모르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동생을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이런 후레자식 같으니 그 어른한테 어디 함부로 말참견이야. 말참견이. 그것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훈계주로. 천하에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딱이 맞는 것도 분하지만 후레자식 소리는 엄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오빠는 엄마의 신앙이었다. 엄마는 오빠가 잠든 머리맡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오빠가 다 쓴 책이나 공책도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신주단지처럼 받들었다. 그런 아들이 가장 심한 모멸을 담은 욕인 후레자식 소리를 들은 것이다.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솔로 그 망측한 석필 그림을 닦아내는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선 짓눌린 오열이 격렬하게 끄르륵대고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시골에다 편지를 썼다. 구구절절 새빵살이의 서러운 사정에 곁들여 시골에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금융조합에서 융자라도 좀 얻고 해서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싼 이 동네에다 집을 살 엄두를 한번 내보겠다는 사연이었다. 그건 엄마의 계획엔 들어있지 않은 엄마 나름대로 대단한 양보였다. 엄마는 맨주먹으로 오빠를 공부시켜 성공을 거두어야 했고 내 집은 어떡하든 진짜 서울인 문 안에 사야 했다. 일제 말기를 지나 세월이 흘렀고 해방 후 오빠는 문 안의 평지에다 집을 장만해서 엄마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40년 후 우연한 기회에 어린 시절 판잣집 동네를 지나다 그곳의 변화에 놀랐다. 나에겐 통학로였지만 어머니에겐 문 안과 문 밖을 가로막는 성벽도 되었던 등성이는 지금 도시 한가운데의 작은 녹지일 뿐이었다. 샌들 속으로 모래가 들어온 걸 벗어서 털면서 나는 문득 실소를 터뜨렸다. 엄마가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척박한 땅에다가 아둥바둥 말뚝을 박으시면서 나에게 제발 되어지이다 그렇게도 간절히 바란 신여성보다 지금 나는 너무 멋쟁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얼토당토않게 못 미쳐 있는가. 엄마의 생각은 그 당시에도 당돌했지만 현재에도 역시 당돌했다. 엄마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근거를 심어줌으로써 도시에서 만난 웬만한 건 덮어놓고 무시하도록 부추기며 서울내기 흉내를 내도록 조종했다.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이란 것의 기준이 되었던 너무 뒤떨어진 외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과의 갈등, 점잖은 근거와 속된 허영과의 모순, 영원한 문밖 의식, 그건 아직도 나의 의식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의식은 아직도 말뚝을 가지고 있었다. 제 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 같아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일 것이다. 새로 복원된 성벽이 도로와 만나면서 끊어지는 데서 나는 성벽과 갈라섰다. 성벽은 길 건너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갈라지면서 돌아다 본 성벽은 꼭 신흥 부잣집 담장 같았다.
내가 오빠한테 회초리를 맞던 허물해진 성터의 이끼 낀 돌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신여성이란 말을 마치 보곤한 성벽처럼 옛 것도 아닌 것이 새 것도 못 되는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억지라고 느꼈다.